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멕시코에 투자하여 LG엔솔 멕시코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제 와서 환경 규제를 핑계로 2천만 달러라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터무니없는 핑계로 쥐어짜서 헐값에 구매하려는 치밀한 각본이었죠. 하지만 멕시코가 한국 기업에게 자행한 폐악질의 끝은 자멸이었습니다. 일자리 증발과 유령 도시가 됐으니까요. 멕시코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과연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로드리게스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10년간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해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조사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23년 여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9시 제 책상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LG엔솔 멕시코 법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죠. 과달라하라에 위치한 그들의 배터리 공장에서 말입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공장 앞은 이미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회견장에 들어서자 박상훈 법인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의 옆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부 특별조사 명령서였거든요. 박 법인장이 입을 열었어요. 멕시코 정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환경 영향 재평가와 함께 6개월간 생산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LG엔솔은 멕시코에서 모범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최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해왔던 회사였어요. 더 놀라운 건 벌금 규모였습니다.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어요. 그것도 20년 전 오염까지 포함한 소급 적용이라니 말이 안 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손을 들었어요. 법인장님, 이런 조치가 갑작스럽게 내려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 법인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환경 기준을 준수해 왔는데 말이죠. 회견이 끝난 후 저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어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단서는 최근 등장한 환경단체 그린 멕시코였습니다. 그들은 석 달 전부터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LG엔솔을 겨냥한 시위를 조직하고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력이 거의 없는 신생 단체였거든요. 더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린 멕시코의 후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말이에요. 케이맨제도에서 시작해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멕시코로 들어왔어요. 저는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를로스 메디나 에너지부 장관의 측근이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환경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야. LG엔솔도 예외일 수 없어.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더 깊이 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 왜 LG엔솔만 표적이 됐을까?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기획했을까? 이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탐사 보도에 나섰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그린 멕시코 본부를 찾아갔어요. 멕시코시티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너무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어요. 마리아 델가도 대표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환경운동 가치고는 너무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어요. 명품 시계와 가방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델가도 대표는 저에게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LG엔솔이 멕시코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자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책상 위에 중국어로 된 서류가 보였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부전공했기 때문에 얼핏 읽을 수 있었습니다. 리튬 광산 개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델가도 대표는 급하게 서류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다른 프로젝트 자료예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무실을 나선 후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 멕시코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봤어요.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 단체로 총 500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후원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자금의 출처였어요. 케이맨 제도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멕시코로 들어온 복잡한 경로였습니다. 저는 은행 관계자를 만났어요. 익명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해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송금 경로는 보통 자금 출처를 숨기려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합법적이긴 하지만 의심스러운 거래지. 오후에는 언론 상황을 살펴봤어요. 최근 3달간 LG엔솔을 비판하는 기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세계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적 보도가 나왔어요. 엘 유니버살, 프로세소, 라호르나다. 이 신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최근에 중국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광고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엘 유니버살의 기자 한 명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피아, 요즘 편집 방향이 이상해.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적으로 쓰라는 지시가 내려와. 반면 중국 기업 관련 기사는 긍정적으로 써야 한대. 누구의 지시냐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방침이래.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 6시 저는 멕시코시티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흥미로운 만남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델가도 대표가 동양인 남성 셋과 만나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지켜보니 그들은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중 한 명이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위를 더 격화시켜. 여기 추가 자금이야.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덧붙였어요.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우리가 바로 들어간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단서였어요. 환경보호는 명분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더 들어보니 CNMC라는 중국 기업명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이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차이나 내셔널 미네랄즈 코퍼레이션 중국 국영 광물 개발 회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더 자세히 알아보니 CNMC는 전 세계에서 리튬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멕시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 지원, 언론 조작, 그리고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정부 정책. 이 모든 것 뒤에 중국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CNMC의 정체를 파악한 후 저는 LG엔솔이 멕시코에 가져온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달라하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2018년 LG엔솔이 멕시코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를 기억해요. 당시 과달라하라는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첨단 배터리 산업과는 거리가 멀었죠.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을 때 놀라웠어요. 8,000명의 현지 인력이 고용됐고 25,000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건 기술 이전이었어요. 저는 전직 LG엔솔 엔지니어 미겔 로드리게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20살에 공장에 입사해 지금은 배터리 기술 전문가가 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희를 단순 노동자가 아닌 동료로 대해줬습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고 가르쳐줬어요. LG엔솔이 설립한 기술교육센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년 500명의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었어요. 졸업생들은 멕시코 전역의 첨단 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과달라하라 대학의 마리아 곤잘레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LG엔솔 덕분에 우리 대학이 배터리 연구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만 15개에 달해요. 지역 사회 기여도 대단했습니다. 의료센터 건립, 장학금 지원, 환경보호 프로젝트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지역 환경이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CNMC의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에너지부 내부 소식통을 만났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줬어요. 메디나 장관이 최근 중국을 5번이나 방문했다는 거예요. 공식 일정에는 없던 출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가족들 이야기였어요.
장관의 아들이 베이징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부인은 중국 광물회사의 고문직을 제안받았다고 하더군요. 형은 이미 중국계 광산업체 멕시코 지사장을 맡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CNMC 멕시코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멕시코시티 금융가에 위치한 고급 빌딩이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며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멕시코 정부 관료들이 자주 출입하고 있었어요. 환경부 차관도 보였고 에너지부 국장급 인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로 중국 광물회사를 방문하는 걸까요? 저는 CNMC 직원으로 가장의 건물 내부를 둘러봤어요. 12층에 있는 그들 사무실 근처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재규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중국어 대화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곧 철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헐값에 인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구체적인 계획표였어요. 1단계는 환경단체 지원을 통한 여론 조성, 2단계는 언론 매수를 통한 부정적 보도, 3단계는 정부 압박을 통한 규제 강화였습니다. 4단계는 한국 기업 철수 유도, 5단계는 자산 헐값 인수였어요. 마지막 6단계는 멕시코 리튬 시장 장악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경제 침략이었습니다. 멕시코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매수해가며 벌이는 거대한 음모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환경단체 자금 출처, 언론 매수 정황, 정부 관료 포섭 증거, 그리고 CNMC의 구체적 계획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국영 기업이고 이미 멕시코 정부 내부까지 침투한 상황이었거든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8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익명의 제보자였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한 그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어요. 오후 2시 멕시코시티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정부 관계자로 보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메디나 장관과 CNMC 간의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한국 기업 축출 시 성공보수 500만 달러 지급이라는 조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환경 벌금을 통해 연간 2천만 달러를 징수하고 결국 LG엔솔을 철수시킨 후 CNMC가 헐값에 인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각본이었던 거죠. 제보자는 덧붙였습니다. 장관 가족들의 중국 연결고리도 우연이 아니에요. 2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포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자리를 떴어요. 저는 즉시 이 정보를 LG엔솔 측에 전달했습니다. 박상훈 법인장은 문서를 보고 분노했어요. 이런 더러운 거래가 있었다니. 우리가 당한 게 음모였군요. LG엔솔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반격에 나섰어요. 먼저 한국 정부의 상황을 보고하고 국제중재재판소 제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언론 전략이었어요. LG엔솔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 국제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대사관도 움직였습니다. 정진수 대사가 직접 멕시코 외교부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즉시 중단하라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연대도 시작됐어요. 삼성, SK, 현대 등 멕시코에 진출한 주요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집단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취재하며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언론사들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중국 광고의 압박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린 멕시코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일부 진짜 환경운동가들이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 환경운동가 후안 마르티네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델가도 대표와 중국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았어요. 진짜 환경보호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녹음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델가도가 CNMC 관계자와 나눈 대화에서 환경은 핑계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한국 기업 축출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멕시코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진짜 환경운동가들이 분노했고 시민들도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당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메디나 장관에 대한 긴급 질의가 예정됐고 정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CNMC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시위대를 동원해 LG엔솔 공장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녹음 파일 공개 후 이틀째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CNMC는 더 이상 숨지 않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시위대가 LG엔솔 공장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오전 10시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공장 정문을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진짜 노동자들보다는 용역 깡패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시위대 리더가 확성기로 외쳤어요. LG엔솔은 당장 멕시코에서 나가라. 우리 땅을 더럽히지 마라. 하지만 군중 속에서 중국어로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녹음을 시작했어요. 한편 정부도 최후 카드를 꺼냈습니다. 메디나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G엔솔에 대한 운영 허가 취소를 발표한 거예요. 환경법 위반을 이유로 즉시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상훈 법인장은 즉시 반박했어요. 우리는 모든 환경 기준을 준수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오후 2시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외교부가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를 즉시 소환한다고 발표했어요. 동시에 양국 간 모든 경제 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압박이었어요. 한국이 멕시코에 약속한 투자 규모가 30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고속도로, 항만, 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멕시코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한국과의 무역액이 연간 100억 달러인데 이게 끊어지면 타격이 엄청났거든요. 재계 인사들이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대통령궁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흘러나왔는데 내부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더군요.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주장했고 경제부 장관은 중국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하지만 메디나 장관은 끝까지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밤 10시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메디나 장관의 비자금 계좌가 발각된 거예요. 스위스 은행에 700만 달러가 입금되어 있었고 출처는 CNMC였습니다. 이 정보를 폭로한 건 정부 내부 고발자였어요. 양심선언을 한 재무부 공무원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제공한 겁니다. 멕시코 사회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분노했어요. 메디나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야당도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 메디나뿐만 아니라 여러 관료들이 중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CNMC는 급히 화재 진압에 나섰어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국제사회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발표했고 BBC도 연속 보도를 예고했습니다. 21세기 경제 침략의 사례로 다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정이 넘어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린 멕시코 내부 문서가 대량 유출된 거예요. CNMC로부터 받은 자금이 500만 달러가 넘었고 구체적인 활동 지침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멕시코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밤새 유출된 그린 멕시코 내부 문서들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저는 새벽부터 방송국을 돌며 긴급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CNMC의 상세한 작전 계획서였어요. 프로젝트 제규어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단계별 실행 일정과 예산 배정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환경단체 지원에 500만 달러, 언론 매수에 300만 달러, 정치인 포섭에 7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총 예산이 1,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공작이었어요. 오전 10시 대통령이 긴급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외국 세력에 매수되어 국익을 배신했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메디나 장관은 새벽에 이미 구속됐어요. 스위스 계좌에 700만 달러와 함께 추가로 K맨제도 계좌에서 300만 달러가 더 발견됐습니다. 총 1000만 달러를 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셈이었죠. 환경부 차관과 에너지부 국장도 줄줄이 검거됐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CNMC와 연결된 관료들이 20명을 넘어섰어요. 멕시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 로비 사건이 된 거죠. 델가도도 도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녀의 계좌에는 200만 달러가 들어있었어요. 환경보호라는 숭고한 명분을 팔아 개인적 이익을 챙긴 거였습니다. 오후 2시 LG엔솔에 대한 모든 제재가 즉시 해제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공장을 찾아와 공식 사과했어요. 우리 정부의 잘못이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CNMC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였어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남미 전역에서 비슷한 공작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서도 현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CNM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자는 결의안이 발의됐고 유럽연합도 조사에 착수했어요. 일본과 호주도 자국 내 중국 기업 활동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특종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리튬 게이트의 전모라는 제목으로 지난 6개월간의 취재 내용을 모두 공개한 거예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국제 언론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CNN, BBC, 로이터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1세기 경제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밤 10시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CNMC 간부들을 소환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였죠. 물론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지만요. 한국 정부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멕시코를 방문해 LG엔솔 지원 방안을 논의했어요.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현지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8,000명의 LG엔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사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는 플래카드가 인상적이었어요. 스캔들 발생 3개월 후 멕시코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과달라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LG엔솔 공장 앞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생산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상훈 법인장을 만났을 때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했거든요.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요. 실제로 LG엔솔의 상황은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GM, 포드,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계약을 제안해왔어요. 중국 배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한 거죠. 멕시코 정부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어요. 새로 임명된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특별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며 투자 확대를 요청했어요. 과달라하라 시장도 저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피아 기자님 덕분에 우리 도시가 살았어요. LG엔솔이 떠났다면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뻔했는데 말이에요. 지역 경제도 활성화됐습니다. LG엔솔의 확장과 함께 협력 업체들이 늘어났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특히 기술교육센터에는 지원자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산업부가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경제안보팀을 신설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국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어요. 호주는 아예 중국 국영기업의 핵심 인프라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CNMC는 멕시코에서 완전히 철수했어요. 다른 남미 국가들도 그들의 투자 제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과 칠레도 중국 기업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어요. 한편 저는 이 사건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퓰리처상 후보에도 오르고 CNN에서 특파원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멕시코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설립한 진실추적센터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어요.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고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건의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멕시코 국민들이 외국 기업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중요성도 재인식됐습니다. 환경운동도 진짜 의미를 되찾았어요. 돈에 매수된 가짜 환경단체들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환경보호 활동이 활성화됐습니다. 후안 마르티네스가 이끄는 새로운 환경단체는 기업과 정부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어요. LG엔솔도 환경보호에 더욱 적극적이 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공장 전력을 충당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도 구축했어요. 진정한 친환경 기업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과달라하라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G엔솔 공장에서는 오늘도 수천 명의 직원들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그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이런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환경 규제 문제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파헤칠수록 더 깊고 어두운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공작이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CNMC는 2년 전부터 프로젝트 재규어를 준비했습니다. 환경단체 매수부터 언론 조작, 정치인 포섭까지 모든 것이 각본대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거짓말도 사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사건이 증명했죠. 용기 있는 제보자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후안 마르티네스 같은 젊은 환경운동가들의 용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진실을 세상에 알린 그들 덕분에 음모가 밝혀질 수 있었어요. 진짜 환경보호가 무엇인지도 보여줬습니다. 정부 내부 고발자의 양심선언도 결정적이었어요.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고 메디나 장관의 비자금 계좌를 폭로한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양심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어요. LG엔솔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당한 압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지켜냈어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국제사회의 관심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지금 멕시코는 더 건강한 사회가 됐습니다. 시민들이 외국 기업의 달콤한 제안에 현혹되지 않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게 됐어요. 언론도 진실 보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진 거죠. 저 역시 많이 성장했어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탐사보도 전문가가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3건의 사건도 모두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LG엔솔 직원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한국 기업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고 현지 직원들과 공유하고 진정한 동반자로 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반면 CNMC의 행태는 정반대였습니다. 약속은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착취와 수탈만 있었어요. 현지 직원들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갈랐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정당한 경쟁이 아닌 음모와 조작으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들 말이죠. 하지만 이번 멕시코 사건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각성이 일어났어요. 진실추적센터에서 일하며 느끼는 건 언론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해요.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또 다른 음모의 냄새가 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다시 진실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힘들고 위험한 길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